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누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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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아주 많이 변하네요. 그지요? 날씨가 오늘은 또 많이, 또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우리 예불송 187쪽, 지금 비로자납을 지금
그 비로자나불이 바로 우리의 공적 영지한 자리죠. 그 청정 강명한 자리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자리인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돼야 우리가 이제 그 공부하기가 이거를 이제 바로 동교법문이라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쭉 이제 수행을 해 나가는 거죠. 자, 187쪽 원을 세웁니다. 크게 한번 다 읽어봅시다. 자, 시작.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원을 크게 세웁니다. 비로자나 자성불이 부사나 수용불로 이름 세워 놔두신 삼계도사 석가모니들과 무르지의 유마거사를 정법으로 갖두었고 마음속에 새겨 지극정진하옵다. 좋은 나라 세우시는 아니타불 널리 사랑하옵시는 관세음보살 삼도지옥 여이시는 대세지보살 유한송씨 병시는 문수보살 법과 목숨 이으시는 구영보살 선정해탈 하옵시는 지장보살 다음 오실 교주이시는 미륵보살 제불보살 마사는 이내 몸에 참유영업을 하루속히 들밝혀서 연성성도 하겠으니 가피력을 베푸소서 가피력을 베푸소서 가피력을 베푸소서. 네. 그 밑에도 그 본문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부 비로자나불을 하십니다. 비로자나불 모습이 없어요. 그냥 영특스런 슬기자리라고 할까요? 이 영특스런 슬기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로 하는 겁니다. 네, 좀 단락을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전부 우리의 성품자리를 뭐래, 우리 저기 절에 가면 비로자나불 이 수인으로 해갖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지요? 저기 절에 가보면 부처님, 비로자나불 부처님 계시죠? 비로자나불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법신자리, 우리의 진리의 몸을 비로자나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적 영지한 자리, 아무 모습이 없으면서 텅 비어 있으면서 아주 영특스러운 슬기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 진짜 나의 본래 면목이거든요. 본래 모습이다. 이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도 무정물, 몸뚱이가 무정물이기 때문에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입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로 말하자면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볼 줄 알고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하고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지금 현재 우리 전부 다 성품자리 굴리는 거지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말하고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내 부처라는 거예요. 내 성품자리예요. 그런데 본래 공적 영지한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거는 왜 다르냐? 말하자면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업식에 따라서 낮추기 때문에 달라요.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사람하고 개하고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반려견하고 가. 지금 같이 둘이가 가. 그러면 가는데 반려견이 보는 세상하고 사람이 보는 세상이 같으냐?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같은 시간대에 있으면서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보는 게 다 달라요. 그건 왜 그러냐? 자기의 업식에 따라 낮추어. 자기의 업식에 따라서 어떻게 낮출 수가 있나? 자기의 업식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낮출 수 있나? 이게 궁금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걔는
빨간 철쭉을 못 보고 그걸 까만 철쭉으로 보고 또 우리는 또 우리의 그 상황은 또 다른 말하자면 그 뭐 천상이나 그런 데 있는 그 천인들하고 또 다르게 보거든요. 어째서 그게 가능하죠? 이현숙 도가님.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여기 뭐야.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다르게 보는 건데. 그러죠. 그러죠. 인형은 아니, 지금 그까지는 얘기를 했고, 어떻게 아니, 그렇게 예. 청정하기 때문에 청정이란 뜻이 뭐예요? 모습이 없다는 거. 모습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주객이 없다는 거거든요. 주객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주객이 없다는 게 하나라는 뜻인데. 그럼 하나가 무슨 뜻이냐고. 하나가 무슨 뜻이냐고. 하나가요? 네. 하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실체가 없어서 서로 이렇게 그 실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공적하다, 청정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자, 모습이 없어. 주객이 없어. 그럼 하나라는 말이야. 그 하나라는 말이 어째서 하나가 되냐는 거야. 어째서 하나가 돼요? 어떻게 해야 하나가 돼요? 서로 비어야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자신 있게 말을 해봐봐. 비어야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 공리라고 해요. 예,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백봉 선생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공리에 요달해야 된다. 요새 문자 계속 보내죠. 탐심, 진심, 치심. 그렇게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당초가 텅 비어서. 텅 비었다는 게 공적하고 청정하고. 텅 비었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허공으로 쓰였나, 허공으로 쓰였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 뒤에도 나올 건데, 또 한번 물어볼게요. 허공으로 서있나면, 자, 한영희 도반님, 허공으로 서있나면, 한영희 도반, 제가 일시명의 허공으로 서있나면, 한영희 도반님은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일시명이야. 그럼 한영희 도반님은 뭐예요? 저도 허공으로 사이나가 되는 거죠. 그 자신있게 말해. 예, 허공으로 사이납니다. 허공으로서의 한영이잖아. 예, 전부 다 허공으로서의 그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해보죠. 지금 안 그래도 그 문자에도 나갔지만 탐심이 있어. 탐심이 있으면 탐심이 어떤 마음이죠? 탐내는 마음이죠. 탐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러면요. 허공으로서의 탐심이죠. 예,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이거 똑똑히 알아야 돼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우리도 허공으로서의 우리고 지구도 허공으로서의 지구고 내가 지금 일으키는 좋다 나쁘다 허공으로서의 탐심이고 허공으로서의 좋다고 허공으로서의 나쁘다고 허공으로서의 깨달았다고 허공으로서의 미하다고. 그런데 이 허공이라는 말, 허공으로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텅 비었다. 아무 모습이 없다. 그죠? 그 당체의 실체가 없다. 그러면은 일체 지금 이 우주법계에 있는 일체의 것이 뭐다? 나 아닌 것이 없다. 허공으로서의 나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허공으로서 있나 하니까 뭐 내 몸뚱이도 뭐죠? 허공으로서의 몸뚱이죠. 허공으로서의 몸뚱이죠. 허공으로서의 그 개지요. 허공으로서의 저기 건물이죠. 허공으로서의 자식이죠. 허공으로서의 부모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고 지도리가 하나니 목숨이 하나라고 계속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정말로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견이 탁 트일 거라. 생각이 탁 트일 거라. 맨날 허공으로서의 나면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 내 성품짜리지 내 성품짜리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나 내가 지금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일체의 주객이 다 끊어지고 일체가 텅 빈 자리에서 일체 모습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만 그런 거 내라는 게 없는 거죠. 거기에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컵이고 허공으로서의 지금 컴퓨터고 허공으로서의 우리 지금 법회를 하는 것이고 전부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한번 뺑 돌아가지 않나요? 말하자면 딱 갇혀 있다가 확 열리지 않나요? 허공으로서의 지구, 허공으로서의 태양, 허공으로서의 우주법계. 허공으로서의 우주법계하고 허공으로서의 나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말은 그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몸뚱이, 허공으로서의 눈, 허공으로서의 마음 씀씀이죠. 좋다, 나쁘다, 내가 미하다, 뭐 깨달았다, 뭐 안다, 모른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뭐다? 허공으로서의 전부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다 텅 비어 있어. 공적해, 청정해. 그러나 거기서 영지하기 때문에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체 모습을 나타내. 일체 모습을 나타내 봤던 그 모습도 다 허공으로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 마음이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왜 모습 공식을 시킬까요? 왜 모습 공식을 시킬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먹혀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막 헷갈려 버려 내의 그 고정관념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일체의 모든 그 공적 영지한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일체의 모습들이 전부 다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서 거기에는 실체가 없는 거다. 거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다. 머물 수 없으면 주객이 나눠지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실은요. 머물 주와 머물러질 객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머물 수 없다라는 말 안에는 그런 말이 다 포함이 돼 있고 헛것이다라는 말에도 그 말하자면 주객이 다 떨어진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꾸 공부를 해요. 헛것이다, 헛것이다, 변한다, 헛것이다를 쭉 공부를 하다가 보면 진짜 일체에 머물 수가 없네. 그때 이제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이해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걔하고 내하고 지금 가고 있어. 우리도 사람들도 다 다르죠. 사람도 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왜?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똑같은 거를 봐도 전혀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 그거 왜 그러냐? 자기의 맞아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업식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게 보는 것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르게 볼 수가 있느냐?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허공으로서의 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아주 청정한 모습이 없기 때문에 어떻다? 일체 모습을 다 낮출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빨간 장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빨간 장미? 무슨 색깔이고? 그 보통 말을 하면 빨간 장미? 장미가 빨간 색깔이지. 내 입으로 빨간 장미가 무슨 색깔이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면 그 보통 사람들은 야, 빨간 장미가 빨간색이지 뭔 색깔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빨간 장미가 뭔 색깔이에요? 볼래요? 빨간 장미가 색깔이 없어야 내 업식으로는 빨갛게 보이고 개에게는 까맣게 보일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일체의 지금 나타난 모든 모습들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것은 이런 말하자면 텅 비어 있으면서 영특스러운 슬기자리가, 그래서 그걸 공적영지라고 해요. 우리의 본래의 불성자리, 진짜나 내가 만약에 공적영지면 너도 공적영지고 지구도 다 공적영지지.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면, 허공으로서의 너고, 허공으로서의 컴퓨터고, 허공으로서의 컵이고, 허공으로서의 지구고, 허공으로서의 책상이고. 벌써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텅 비어 있다라는 공리가 들어가 있는 거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쭉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들으면 정말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냅다 처음 오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허공이 하나지. 내가 만약에 허공은 아무 모습이 없는 걸 허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허공, 또 미국 허공 따로 있냐? 지구 허공, 달 허공이 따로 있냐? 따로 없다는 거예요. 허공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허공이라, 텅 비어 있는 게 허공이라. 그래서 허공이 하나면, 만약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우리도 허공으로서의 너. 내가 일체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육근으로 보는 일체 육진 경계들이 전부 다 뭐다? 허공으로서의 육근 육진 경계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앉아서 이제 허공으로 나 하면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도 자기도 이해가 안 되고 그것이 하지 않지만 꾸준히 그걸 하다가 보면 어느 날 개합이 된다고 하죠. 마음에 정말 그렇네. 모습공식 쭉 하다가 정말 헛것이네. 헛것이네.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말에 금방 내가 뭐가 없다고 했지요? 머물 수 없다는 말에 안에 박영경 도반님. 자체성이 없다. 자체성이 없다. 또 텅 비었다. 텅 비었다. 또 청정하다. 청정하다. 또 공리다. 공리다. 또 머물 수 없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주객으로 나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도 없고 말하자면 머물러질 말하자면 객체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상대도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머물 수 없다죠. 나는 있는데 저거는 헛거니까 머물 수 없다. 그거 아니에요. 머물 수 없다라는 말 안에는 머물 수 없다는 말은 자체성이 없다는 말도 똑같고 변한다는 말도 똑같고 헛것이라는 말도 똑같아. 머물 수 없다는 거, 머물 주체와 머물러질 객체가 없다는 얘기지. 머물 수 없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모습공식으로 계속 어떤 도반이 그래 돼. 자기는 헛것이다 밖에 할 게 없다고.
다른 거 이렇게 해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헛것이다라고 아주 결판을 볼 거라고 그러대. 그래서 내가 잘했다고 그랬어.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쭉 해서 나가면 나중에 자기 마음을 탁 때릴 때가 있을 거라. 그때서야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지. 내가 입을 아무리 허공으로서의 나 해도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지. 그러죠? 충분히 헛것이다가 충분히 됐을 때 가능한 거지, 실은. 그래서 지환증리잖아요. 환인 줄 알면 증리, 곧 떠나고, 이환, 환을 떠나면 곧 각이다. 환을 떠난다라는 말은 주객이 다 없다. 허공이 하나라는 말인데,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하는 거는 허공으로서의 너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컵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책상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말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종교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이념도 되고, 허공으로서의 관념도 되는 거라. 그러면 이념이다, 관념이다, 종교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허공으로서의 고정관념이네? 이러면 뭐야? 그 관념이 비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관념이라는 게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정지문자에 내가 욕심을 부려. 지금 욕심을 부려. 근데 욕심도 허공으로서의 욕심이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당처가 없어. 그러면 그냥 싱거워서 그만둔다는 거죠. 백봉쌤 이 말 한마디에 보면. 그거는 이제 백봉 선생님은 말하자면 이치를 분명하게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이제 나라는 그게 나가 허공으로서의 나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버리면 그 다음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라. 우리는 전부 다 나라는데 딱 기준을 잡고 온갖 것을 다 하니까. 근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딱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일체가 다 허공으로서의 나가 돼. 이 허공으로서의 나란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대단한 말이라고. 그래서 보통은 욕심을 낸다 이런 욕심이라는 것도 뭐다? 청정심에서 한 생각을 일으켜서 그 생각에 주저앉으면 탐심도 되고 성내는 마음도 되고 어리석은 마음도 된다. 이제 정제문자에 그렇게 보냈는데, 그렇게 돼 있는데, 나라는 것이 나의 본래 진짜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어떻게 되나? 주객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허공으로서의 나면 주객이 이미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가. 그렇지 않나요? 정원심 어떠노? 잘 생각해 보십시오.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늘 그냥 아까도 얘기했는데, 관념이다, 종교다, 이념이다, 지위다, 명예다, 남녀다, 학벌이다, 어쩌고 저쩌고 온갖 것이 다 있어, 우리한테. 근데 그게 어디서부터 발단이 되는 거야? 늘 나에게서부터 발단이 돼, 이게. 근데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허공으로서의 종교, 허공으로서의 고정관념, 허공으로서의 늙었다, 허공으로서의 젊었다, 허공으로서의 안다, 허공으로서의 모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가 딱 돼버리면 일체가 나의 묘용이 되는 거지. 그것이 허공이 하나니 치도리가 하나고 치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그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법문은 굉장히 어려운 법문이죠. 지금요. 어려운 법문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몸뚱이가 무정물이야. 지금 무정물인 거
딱 자기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거를 자기가 온갖 견문각지와 지식과 요새 과학 지식, 의학 지식 다 동원을 해서 내 마음에서 정말 그렇다라고 자기가 인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요새는 옛날하고 달라서 지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지금 나의 몸뚱이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온갖 자료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다 보고 아 정말 몸뚱이가 무정물일 수 있겠구나. 몸뚱이가 정말 무정물이겠구나. 그런데 무정물이면 과연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요? 그 말 아닙니까 지금? 보는 거, 말하는 거, 듣는 거 누가 하는 거요? 아까도 내 빨간 장미 또 얘기를 하는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빨간 장미를 빨간색으로 보고 있는데 동생은 초록으로 봐. 근데 걔는 검정으로 봐. 왜 하나의 그 물체를 두고 하나의 색상을 두고 전혀 다르게 볼 수가 있냐라는 거지. 도대체 이 빨간 장미의 색깔이 뭐냐는 거지. 빨간 장미의 색깔이 텅 비어 있으니까, 색이 없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묘형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요. 나는 빨강으로 보는데 나의 업식에 따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르게 봐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이해되는 분, 인식되는 부분이 다 달라요. 다 달라. 왜?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거든. 다 다르지만 그렇게 이해하고 인식되는 그 말하자면 본래 우리의 성품짜리 허공물어서의 나이짜리 그 자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개도 똑같고 소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너도 똑같고 하늘 사람도 똑같고 지옥에 있는 사람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업식에 따라 낮추는 것은 다르다. 그러니까 업식에 따라 낮추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헛것이라고 하는 거라. 인연과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 거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빨간 장미 같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빨간 장미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왜? 나는 빨간색으로 보는데 동생은 초록으로 보고 걔는 검은으로 보는데 그러면 어떤 색깔이 진짜 색깔이고 무색이 진짜 색깔이지 않냐고. 없는 색깔이 진짜 색깔, 빈 색깔이 진짜 색깔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모습 공식을 하는 거지. 내가 지금 보고 듣고 말하고 있는 그 성품 자리는 우리가 똑같아도 지금 업식으로 나타난 상대적인 그 모습은 다 달라. 근데 우리가 그 모습을 자꾸 진짜라고 알거든. 업식에 따라 나타난 걸 자꾸 진짜라고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나의 그 텅 빈 공적 영지한 자리로 되돌아온다 또는 그 자리가 드러난다. 늘 공적 영지한 자리지. 늘 공적 영지한 자리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지금 미하다 소리 듣고 있나? 나의 업식으로 보는 그 자리에서 그 묘용으로 작용으로 일어난 나의 업식으로 보는 것을 자꾸 진짜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내 성품 자리를 못 드러내는 거지. 쓰고 있는데도 못 드러내는 거지. 그러니까 이 공부가 그렇게 어려우냐?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는 거지. 근데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 공부 진짜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그거는 뭐야?
자기의 인연과 조건으로 놔둔 망심이지요. 고정관념이죠. 관념이죠, 그거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한다? 딱 그 생각이 올라오면 바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서. 뭐 간단하게 헛것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 그래서 헛것이다, 헛것이다, 헛것이다 자꾸만 하게 되면 모습에 머무는 것이 점점 줄어들 거 아니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청정해지지 말라고 해도 청정해지지.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가면 아, 이게 정말 업식으로 일어난 모든 말하자면 이 모습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머물 수가 없네. 요거 진짜 빈 거네. 요렇게 딱 자기가 마음에 개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정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진짜네. 이거 진짜네. 라고 결정이 딱 되는 순간 무엇으로 탁 모두가 전환이 된다? 허공으로서의 나로 전환이 되는 거. 모두가. 아이고, 내가 이때까지 내가 뭐 그거 공부한다고 저기 뭐고 백봉샘 밑에서 그냥 저기 뭐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그냥 철야정진하고 몇 그랬는데 나중에 또 보니까 내가 한 번도 내 성품자리 안 써본 적이 없었어. 내가 맨날 쓰던 그기네. 참 너무 기막힌 일이잖아요. 엉뚱한 걸 하나 내가 얻고 엉뚱한 걸 더 좋은 걸 내가 가지면은 좋은데 내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것을 어느 순간에 탁 그것을 보게 되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가라앉아야 되거든. 마음이 가라앉는다라는 것은 일체의 경계에 자꾸 끌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는 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헛것이다. 왜 헛것이라고 하니?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닌가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체 허공으로서의 나는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도 허공으로서의 나, 이 컵도 허공으로서의 나, 다 책상도 허공으로, 책도 허공으로서의 나야. 전부 허공으로서의 책상, 허공으로서의 책이요.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의미는 나라는 것이 텅 비었다. 주객이 없다. 일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말하자면 온갖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 영지짜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모습 공식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나의 업식으로 인해서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부처님 연기법인데 그걸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하다가 보면 자꾸만 내려놓고 하다가 보면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청정해지거든. 맑아지거든. 그거 왜 자꾸만 앉으라고 하나?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막 흙이 막 물하고 막 흔들려 버려. 그럼 맑은 물을 볼 수가 없고 흙탕물이거든, 전부. 흙탕물이니까 이게 맑은 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라앉아야 돼. 가만히만 놔두면 돼. 가만히만 놔두면 그 속에서 맑은 물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안 있어. 어떻게 가만히 안 있죠? 저기 10 선배님, 어떻게 가만히 안 있죠, 우리가? 잠시 저기 수면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죠. 아주 맑은 물에 흙을 넣어서 막 흔들어 버리면 흙탕물이 되잖아요. 예?
흙탕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흙탕물을 가라앉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가만히 침략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러죠. 가만히 놔두면 돼요. 그런데 자,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 우리는 왜 가만히 못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청정해서 그냥 내 성품 막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내 성품 봐버릴 건데 왜 우리는 저기 뭐고 가만히 못 있나요?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육진 경기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러죠. 진짜로. 맨날 끌려다녀. 왜 끌려다녀? 내가 말하자면 그 본래의 우리의 그 청정강명한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나툰 그 모습에 끌려다닌다고 볼일을 다 봐. 맨 끌려다니는 게 뭐하고 똑같냐면 흙탕물을 맨날 흔들어 주세요야. 맨날 흔들어 버려. 그러니까 사자성어에도 있지요. 견물생심. 물건을 보면 뭐 한다? 마음이 일어난다고. 생심. 눈으로 보는 견물생심, 귀로 듣는 거, 뭐 입으로 말하는 거, 뭐 몸으로 닿는 거, 생각에 꼬리를 물고 맨날 흔들어 주세요. 맨날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이 흔들어 주세요를 멈추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오늘은 진짜 작정을 했다. 그래서 무영아, 니 잘 왔다고 한 거다, 내가. 맨날 흔들어. 이 흔들어 주세요를 가만히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맨날 견물생심으로 맨날 흔들어 주세요 하는 거를 가만히 그냥 있게 하는 거. 10선배님 뭐십니까? 어느 때나 언제나 그 눈앞에 나타나는 육진 경기를 헛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건 모습공식이잖아요. 모습공식이었어요. 흔들어 주세요를 가만히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모습공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습공식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맨날 흔들어 주세요거든. 맨날 흔들고 다니는데 자기가 몰라. 흔들고 다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흔들고 다니는 것을 딱 멈추게 하는 게 모습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모습공식을 계속 하게 되면 맑은 물을 보겠나요? 안 보겠나요? 그럼 본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공으로서 나 해봐야 소용이 없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게 뭔 뜻인지를 모르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는 우리의 성품자리다. 모습이 없다. 이렇게 알지.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고 허공으로서의 컵이고 허공으로서의 컴퓨터고 허공으로서의 지구고 허공으로서의 나무고 허공으로서의 산이고 허공으로서의 바다야. 근데 허공은 하나거든. 이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 안에는. 그렇게 하려면 어째야 되나? 흔들어 주세요를 멈추어야 된다. 흔들어 주세요를 멈추어야 된다. 멈추어서 그것이 상당히 힘이 붙으면 그때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이 하나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허공은 아무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하면 너는 허공으로서의 너거든. 그러니까 너와 나가 말하자면 둘이 아니다 이 말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면 나는 허공으로 살고 너 허공으로 넘으면 우리도 허공으로서의 우리가 되고 그렇죠? 그 3인칭으로 가잖아요. 또 내가 살고 있는 세계도 허공으로서의 세계지. 허공으로서의 소리, 허공으로서의 말하자면 감촉, 허공으로서의 생각 다 그렇게 되는 거죠.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이 말은 정말로 대단한 말이에요. 그냥 나의 본래 면목 나의 본래 면목은 뭐야? 아무 모습이 없다라는 것은 일체와 하나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허공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맨날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환인 줄 알면 즉니, 바로 여인다라는 뜻이거든. 우리말로 하면은 흔들어 주세요를 딱 멈추어. 헛것이다 하면 멈추거든. 또 흔들겠지만 순간적으로 멈추거든. 그렇지 않나요? 헛것이다 하면 멈춘다고. 멈추어야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관찰해서 멈추고, 그 다음에 통찰. 멈추어야 돼. 멈추어야 된다고. 멈추어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멈출래? 이 말이거든. 어떻게 멈출래? 맨날 육진경계, 육근으로 육진경계를 맨날 쫓아다니, 육근을 주체라고 하거든요. 육진경계를 객체라고 해요. 그러면 육진경계 맨날 쫓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마음이 일어나고 꺼지고 계속 이 상태에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성품을 말하자면 되밟히는 게 공부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성품을 되밟히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마음을 가라앉혀야 돼.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냐? 분별심을 놓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론적이 되죠. 말로는 잘해. 근데 실제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런 전부 다 육진경계는 나의 업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당처는 전부 텅 비었어요. 텅 비었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내 몸뚱이가 있고 내 지금 방이 있고 뭐 이런 공간이 있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내가 산도 될 수 있고 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텅 비었기 때문에. 텅 비어서 자기의 업식 따라 모든 모습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두는 이 모습이 이제 우리가 공부가 많이 되면 그러니까 묘용으로 굴리겠죠. 법을 굴리는 것은 어렵다고 했어. 그래서 묘용으로 굴리는 거지만 우리는 지금 굴리는 거는 그만두고서라도 우선 이 묘용들이 어떠다? 헛것이다. 환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흔드는 것을 그만두고 마음이 가라앉아. 거기 그 경계에서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경계를 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습 공식을 충실히 안 하면 공부가 맨날 빽돌아. 왜냐면 머리로 그냥 따닥따닥따닥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딱 경계에 딱 생활 속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진짜 안 되네. 그렇죠? 우리 그렇죠? 진짜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생활 속에서 말하자면 경계에 안 끌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멈춰야 되는데 헛것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체의 업식으로 나타난 모습인 줄 알아야. 그 모습의 바탕에는 우리의 청정, 공적 영지가 있지만, 공적 영지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쉽죠? 육진 경계에 따라서 맨날 흔들어서 맨날 흙탕물을 만들어. 그래서 자기가 흙탕물에 있는 줄 알아.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죠. 자기는 맑은 물이죠. 뭐만 하면? 멈추기만 하면. 가만히 있기만 하면. 가만히만 놔두면. 그렇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 방편을 써서 멈추게 하려고 위에 선지식들이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는 것은 멈추는 거예요. 멈춘다고.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번뇌가 가라앉게 되죠. 번뇌가 가라앉고 맑은 물이 그대로 보이게 되죠. 오늘 중요한 거 2가지 했습니다. 허공으로서의 나에 대한 뜻. 그 다음에 모습공식. 모습공식을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요 2가지. 우리 맨 공부하는 게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맨날 이 얘기하는 거예요. 법회 때마다 법문하는 게 맨날 이거 하는 거잖아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너고 우리도 허공으로서의 우리고 내가 보는 일체의 육진경계가 다 허공으로서의 육진경계예요. 그래서 허공이 하나인 것이에요. 나는 허공을 실제로 내가 저번에 몇 년 전에 물었다니까요. 내가 그 충격을 받았어. 그날 법문 시간에 물었다니까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그 도반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모르더라고. 자기도 허공으로서의 나 할 때는 허공으로서의 나인데 자기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면 당신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했어.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뜻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너도 허공으로서의 나. 우리도 허공으로서의 우리가. 내가 쓰는 지금 마음도 허공으로서의 마음. 그리고 내가 보는 일체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경계, 귀로 듣는 모든 소리, 육진 경계가 전부 허공으로서의 경계라는 겁니다. 그것이 허공이 하나인 뜻이에요.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입선하겠습니다.